15년 전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 그런데 어느 날 낯선 가정부가 집 문을 열며 인사를 했고 낯익은 손길, 익숙한 말투,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애써 눈을 돌렸지만 그녀의 팔에 있는 흉터를 본 순간 저는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아온 가정도우미 소개 명함이었어요. 62살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거실로 들어온 둘째 딸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32살의 미정은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걸 지켜보며 몇 달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아버지가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나도 이제 나이인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됐나 보구나. 영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5년 전 아내가 사라진 후 그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이제는 그저 혼자서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뭐라고 하던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오빠 준호는 아버지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39살의 준호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왔기에 집안일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준호는 반대하더구나. 굳이 남을 집에 들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영수는 한숨을 쉬며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추천해준 가정도우미는 김정술라는 5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경력도 충분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오빠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난주에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데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혈압이 높아진 데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로가 겹쳐서 생긴 일이라고 의사는 설명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너희들도 각자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당에는 아내가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무도 제법 큰 그늘을 만들 정도로 자랐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영수 자신도 어느새 6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언제부터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굳어진 것 같아서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오후에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구나. 서로 맞는지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영수는 명함 뒤쪽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김정술라는 이름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이름인 순이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불편하거나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복지센터에서 그러던데요. 미정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줄곧
혼자 살아온 아버지에게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고맙다, 미정아. 너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고마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미정은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아버지를 가장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큰아들 준호는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아직도 완전히 사귀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준호가 집에 들렀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부를 부르시려고 하세요? 준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이 집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집안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충분히 고민하신 결정이야.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정이 오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하실 텐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하려고 했다가 이미 15년이 지났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15년 전 어느 겨울날 아내가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 기다림이 이제는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온갖 수소문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7년 후에는 사망 신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영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만약 정말 맞지 않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영수의 말에 준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낯선 사람을 맞이하게 되어서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김정순입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56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영수는 김정순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녀가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정과 업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정순은 경험이 많아서 영수의 질문에도 차근차근 답해 주었고 무엇보다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점점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김정순가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집안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김정순가 돌아간 후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난 김정술라는 여성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는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마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영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상한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부터 김정순과 출근하는 첫날이어서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거든요. 62살의 나이에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정순입니다. 문을 열자 김정순과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영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시간 약속은 지켜야죠. 먼저 집 안 구조를 파악해 보면 될까요? 김정순은 자연스럽게 실내화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와보는 집인데도 마치 익숙한 곳인 양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부엌으로, 거실로, 안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마치 몇 년째 다닌 집처럼 자연스럽게 파악했습니다. 부엌이 참 넓네요. 요리하기 편하겠어요. 김정순과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영수의 눈에는 그녀가 단순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냉장고 위치, 가스레인지 상태, 싱크대 높이까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장님,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건 어떠세요? 몸에도 좋고. 김정순가 물었는데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역국은 실종된 아내가 가장 잘 끓이던 음식이었거든요. 15년 전 아내는 항상 몸이 안 좋을 때는 미역국만 한 게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미역국을 좋아하세요? 네, 정성껏 끓이면 정말 맛있잖아요. 김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목소리 톤까지 아내와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니까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김정수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는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는데 특히 거실 장식장을 닦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영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먼지가 쌓여 있던 곳들을 마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닦아냈거든요. 사장님, 이 사진들은 가족분들이신가요? 김정순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물었어요. 15년 전에 찍은 가족사진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찍은 거예요. 영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김정순은 그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표정이었는데 마치 그 사진 속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정순과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밥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 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셔서. 김정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영수는 또다시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이긴 했지만 앞으로 함께 지낼 사람에 대해 조금은 알고 싶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김정순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혼자 지내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김정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영수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외로움 말이에요.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김정순가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수건을 개는 방식이 영수의 아내와 똑같았거든요. 세로로 반 접고 또 반 접고 마지막에 돌돌 말아서 정리하는 그 습관까지 완전히 같았어요. 김 선생님, 빨래 개는 방법이 특이하네요. 이상한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김정순도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내의 작은 습관이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김정순의 행동은 계속해서 영수를 놀라게 했어요. 양념통의 위치를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찾아내고 밥솥 사용법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도 능숙하게 다뤘거든요. 사장님, 저녁은 생선구이 어때요? 고등어가 신선해 보이는데. 좋아요. 그런데 고등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던데요. 김정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영수는 의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침에 부엌을 둘러볼 때 잠깐 열어봤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영수는 김정순을 계속 관찰했어요. 밥을 먹는 방식, 젓가락을 쓰는 습관, 심지어 물을 마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특히 국을 먹을 때 살짝 후후 불어서 식히는 습관은 정말 아내와 똑같았어요. 김 선생님,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을까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루 종일 느꼈던 기시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사장님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김정순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이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김정순의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영수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작은 동네에서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얼굴 정도는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김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활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사장님,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정순이 돌아간 후 영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김정순라는 여성은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목소리, 손놀림,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영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마 외로웠던 탓에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영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김정순이라는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예감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15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아내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김정순의 목소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수는 김정순과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거든요. 모두 15년 전 사라진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김정순이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익은 멜로디였어요. 아내가 즐겨 부르던 자장가였거든요. 어머나, 사장님 깨우고 있었나요? 김정순이 영수가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게 입에 붙었네요. 왜요? 시끄러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김정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요리 준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영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장가는 아내가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흔한 노래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했던 오래된 전래 자장가였어요. 점심 준비를 하는 김정순의 모습을 보며 영수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그녀가 무 썰기를 할 때의 손놀림이었어요. 물을 먼저 반달 모양으로 썬 다음 다시 얇게 채 써는 그 방식이 아내와 똑같았어요.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칼을 잡는 각도와 썰어가는 리듬까지도 완전히 일치했어요. 김 선생님은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김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 모호함조차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깜짝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가정부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응,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덕분에 집도 깨끗해지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영수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답했지만 미정은 아버지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생기가 있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김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세탁실에서 빨래 정리하고 계시는데 미정이 세탁실로 가보니 김정순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정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김정순과 수건을 개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정이에요. 아, 따님이시군요. 아버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김정순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따님이 낯설지 않아요. 아마 동네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수건 개는 방법, 특별하네요.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 그래요? 그냥 습관인데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미정의 말에 김정순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아마 그 시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셨나 봐요. 김정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집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미정은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 김 선생님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특이하다니? 말투나 행동이 어머니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특히 빨래 개는 방법이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10살에 어머니를 잃은 미정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미정아,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영수가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너무 많은 우연이에요. 자장가 요리 방법, 빨래 개는 방식,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미정이 물었지만 영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정순이 돌아간 후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15년 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모습과 김정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어요. 나이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미소 짓는 방식이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내는 15년 전에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결국 사망신고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정순이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김정순 자신도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집에 오래 사셨나요? 김정순이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20년 넘게 살았어요. 왜요? 그냥 이 집이 너무 친숙해서요. 마치 제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김정순의 고백에 영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글쎄요.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집 안 구조도 전혀 헷갈리지 않고요. 심지어 어젯밤에는 이 집이 꿈에 나왔어요. 김정순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김정순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수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날 오후 영수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김정순가 정말 자신의 아내라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김정순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저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김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뒷모습이
너무나 그리웠던 사람과 닮아 있었거든요. 석양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15년 전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정순도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빨래를 걷고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마치 원래 자신이 해왔던 일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김정순에 대한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혹시 상처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가 넘어가면서 영수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김정순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적막했던 집이 이제는 생기가 넘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호가 아내와 8살 된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김정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이 너무 깨끗해졌네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변화를 금세 알아챘어요. 그래, 김 선생님이 오신 덕분이야. 영수가 손자를 안아주며 대답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처음으로 다른 여성이 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준호의 아내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정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불편하기는커녕 정말 편해졌어. 김 선생님이 워낙 잘 챙겨주시거든. 영수의 대답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고 생활이 나아진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어머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식사 준비가 다 되었어요. 김정순이 거실로 나와서 정중하게 알렸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김정순을 빤히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김 선생님이에요? 그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는데 김정순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왠지 모르게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어머,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김정순이 민준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또다시 놀랐어요.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정순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는데 모두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우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민준이가 시금치 나물을 보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데 김정순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했던 거예요. 정말? 그럼 많이 먹어야겠네. 김정순이 민준이의 밥그릇에 시금치 나물을 더 담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미정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던 방식과 똑같았거든요. 민준아, 천천히 먹어라. 준호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김정순이 아이에게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김 선생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은영이 물었어요. 음식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요. 김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 대답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맛이랑 비슷한데요. 미정이 국을 한 숟가락 먹어보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정아. 준호가 동생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이랑 간이 똑같아요. 김정수는 당황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인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아마 그 시대 어머니들이 다 비슷하게 요리하셨나 봐요. 김정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야, 식사 중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가자 김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할머니, 왜 다들 이상해요? 민준이가 김정순에게 물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라니. 김정순은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었어요. 아, 미안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김정순에게는 그 말이 묘하게 기분 좋게 들렸어요. 마당에서는 부자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김 선생님 말이에요. 너무 엄마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준호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냥 우연이겠지. 아버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요. 요리 방법도 말투도. 준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선생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준호의 제안에 영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김 선생님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영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부자가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김정수는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서 일찍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푹 쉬세요. 영수가 말했지만 김정수는 뭔가 자신을 경계하는 시선들을 느꼈어요. 네, 그럼 내일 또 뵐게요. 김정순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김 선생님이 할머니일까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이의 직감은 때로 어른들보다 정확했어요. 민준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아들을 제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로 김정순이 15년 전에 사라진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을까요? 영수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난 15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영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복지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득 김정순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영수는 내일 다시 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의심과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김정순이 누구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이 이상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어 주 동안 영수는 김정순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려던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혹시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망설여지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영수는 김정순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는데 김정순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어떤 생선이 좋을까요? 김 선생님이 고르세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영수가 대답했을 때 옆에서 생선을 고르던 아주머니가 돌아봤어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박씨 할머니였어요. 어머,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아,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수가 인사를 하자 박 할머니는 김정순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희 집 가정도우미 김정순 선생님이세요. 김정순. 박 할머니가 김정순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계속 바라봤어요. 김정순도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동네 분이세요? 아니요.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김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낯이 익어요. 특히 목소리가. 박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15년 전 영순의 집사람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박 할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아니야. 그냥 어디서 봤나 싶어서. 박 할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김정순의 얼굴과 목소리가 15년 전에 사라진 영수의 아내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와 김정순은 또 다른 이웃을 만났어요. 맞은편에 사는 김 사장이었는데 그도 김정순을 보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 집 가정도우미 김 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김 사장이 말을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혹시 형수님이랑 친척 사이세요? 김정수나 영수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아, 그냥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걸음걸이가. 김 사장의 말에 영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웃들까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김정순이 당황해서 대답했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 동안 영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웃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온 적이 있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동네가 낯설지는 않아요. 김정순의 대답에 영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면에서 낯설지 않다고 느끼세요? 길도 헷갈리지 않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마치 예전에 살았던 곳 같은 느낌이에요. 김정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미정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아버지를 보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 김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빨래하고 계시는데. 미정은 세탁실로 가서 김정수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혹시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디세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 곳에서 살았어서요. 김정순의 애매한 대답에 미정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게 있으세요? 가족 사진이요? 김정순이 당황해서 반문했어요. 네, 어릴 때나 젊을 때 찍은 사진 말이에요. 사진은 별로 없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잃어버린 게 많거든요. 미정은 김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김정순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미정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웃분들도 김 선생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들었구나. 네. 오늘 박 할머니를 만났는데 김 선생님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래. 영수가 인정하자 미정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그럼 정말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 선생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김 선생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미정의 제안에 영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 김 선생님이 정말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의 질문에 영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상상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미정아, 아직은 추측일 뿐이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아버지,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영수도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 유품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쓰던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영수는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만약 김정순이 정말 아내라면 이런 물건들을 보고 기억이 돌아올까요? 영수는 그 중에서 아내가 가장 아끼던 작은 목걸이를 꺼내봤어요. 결혼 기념일에 선물로 준 목걸이였는데 아내는 항상 이걸 차고 다녔거든요. 내일 김 선생님에게 이걸 보여드려 볼까? 영수는 망설였어요. 만약 김정순이 이 목걸이를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든 의심이 착각이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뭔가 반응을 보인다면 영수는 목걸이를 꼭 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의심과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김정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김정순이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을 때 영수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정순이 영수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어요.
김정순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김정순과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그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김정순과 중얼거렸는데 영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 달여 지나면서 영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김정순이 목걸이를 보고 보인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금요일 오후 영수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었어요. 혈압이 다시 올라진 것 같았거든요. 김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수를 돌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가 억지로 괜찮은 척 했지만 김정순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 사람이 아프면 자신의 가슴도 아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정 씨에게 연락드릴게요. 김정순이 전화를 걸어서 미정에게 영수의 상태를 알렸어요. 미정은 깜짝 놀라며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미정이 도착했을 때 김정순은 영수 곁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미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김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서. 영수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김정순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김정순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가정부라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영수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김정순은 죽을 끓여서 영수에게 먹여드렸는데 그 정성이 정말 각별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미정이 말했지만 김정순은 선뜻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정말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미정이 다시 권하자 김정순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김정순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영수의 상태가 어떤지 빨리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정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럼 오늘은 빨래를 해야겠네요. 김정순과 세탁실로 가서 빨래를 시작했어요. 영수는 거실에서 쉬면서 그녀의 부지런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나서 김정순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소매가 팔꿈치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영수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김정순의 팔에 흐릿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흉터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안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했었거든요. 김 선생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사장님. 팔에 흉터가 있으시네요. 김정순과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긴 팔을 입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워서 소매를 걷어 올린 거였어요. 아, 네. 어릴 때 다친 흉터예요.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영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서. 김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영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내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혹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니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의 흉터가 그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김정순이 깜짝 놀라며 영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흉터 모양을 보니까요. 영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미정이 들어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미정은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아. 영수가 딸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팔에 흉터가 있어. 흉터요? 미정이 김정순을 바라봤어요. 김정순은 어색해서 소매를 내리려고 했지만 미정이 말렸어요. 잠깐만요, 김 선생님. 흉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김정순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정의 말에 김정순은 더욱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어요. 미정이 김정순의 팔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이거, 응? 영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흉터의 크기, 모양, 위치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흉터와 일치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 멈췄어요. 김정순은 두 사람의 반응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자신의 흉터를 보고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 흉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정순이 물었지만 영수와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김 선생님, 혹시 기억나는 게 정말 없으세요? 이 집이나 저희에 대해서 말이에요. 미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이상하게 친숙하다고는 느끼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김정순이 말을 멈췄어요. 사실 최근에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꿈이요. 어떤 꿈을 꾸세요? 영수가 물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꿈이에요. 남편과 두 아이. 하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김정순의 말을 들으며 영수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김 선생님, 혹시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여러 곳에 있었어요. 요양원도 있었고, 다른 복지시설도 있었고, 언제부터요? 십몇 년 전부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순의 대답에 영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시기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김정순이 돌아간 후 영수와 미정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복지센터에 가서 김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미정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수는 미정의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정말로 김정순이 자신의 아내라면 지난 15년이 무엇이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미정아, 만약 정말 엄마라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컸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은 정말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지낼 수 없었거든요. 김정순도 자신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왜 자신의 흉터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지, 왜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도 이 가족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애정 말이에요. 김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15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내 순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그 겨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15년 전 12월 15일 눈이 많이 내리던 오후였어요. 순이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여보, 저녁에 미역국 끓여줄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조심해서 가. 길이 미끄러워.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순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영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왜 안 와요? 10살이던 미정이 물었어요. 곧 올 거야. 눈이 많이 와서 늦는 것 같아. 영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걱정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영수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성인이 실종된 지 하루도 안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영수는 미칠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시장 상인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순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영수 씨, 부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했어요. 금방 다녀온다고.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영수는 그날을 수없이 되짚어봤지만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소방서, 자원봉사자들이 동네 곳곳을 뒤졌어요. 강가도 수색하고 산속도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곧 올 거야. 엄마가 어디 갔는지 찾고 있으니까. 영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잃어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년이 지났을 때 강 하류에서 여성의 옷가지가 발견되었어요. 순이가 입고 나갔던 코트와 비슷한 것이었어요. 이거 부인 것 같나요? 경찰이 물었지만 영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비슷하긴 했지만 똑같은 코트를 입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유품은 없었나요? 1년이 지났어요. 영수는 여전히 아내를 찾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영수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영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3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미 중학생이 되었고 미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나서야 영수는 탐정을 고용했어요. 개인 탐정이 더 자세히 조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종 당일 오후 4시쯤에 시장 근처에서 부인을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탐정이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요.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탐정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7년이 지났을 때 영수는 법정 사망 신고를 했어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 각종 서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엄마 사망 신고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이미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필요해. 하지만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엄마가 살아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망 신고를 한 후에도 영수는 계속 찾았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사연을 보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영수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들도 다 컸어.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미정도 고등학생이야. 당신을 보고 싶어 해.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12년째 영수는 위령제를 지냈어요. 시체는 없었지만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엄마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이제 성인이 된 미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위령제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영수는 김정순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아내라면 왜 기억을 잃었는지,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영수는 그날 밤 시장에서 일하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5년 전에도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김 사장님, 죄송한데 15년 전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15년 전이요? 무슨 일인데요? 제 아내 실종 사건 말이에요. 혹시 그날 오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 사장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날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시장 근처에서요. 교통사고요? 네, 여자분이 다쳤는데 구급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이 영수 형수님 실종 장소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김 사장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고 난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영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아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그래서 기억을 잃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영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복지센터에 가볼까 해. 김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정말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아버지 혼자 가볼게.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되니까. 영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복지센터에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순이 정말 자신의 아내 순이인지 이제 곧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 영수는 복지센터를 다녀온 후 집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상담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정순 씨는 13년 전부터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신원불명자로 분류되어서 여러 복지시설을 거쳤고요. 상담원의 말이 생생했어요.
기억상실 증세가 있으셔서 과거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김정순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셨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13년 전이면 아내가 사라진 지 2년 후였거든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고를 당하셨나요? 영수가 물었을 때 상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의료진에서 판단했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이제 거의 확신했지만 여전히 김정순에게 직접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김정순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밥을 짓는 손놀림, 국을 끓이는 방법, 심지어 접시를 놓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 똑같았어요. 사장님, 식사 준비됐어요. 김정순이 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영수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정순이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준비한 거예요. 미역국,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모두 영수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김 선생님,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만드셨어요? 그런가요? 김정순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몸에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영수는 계속 김정순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국을 떠먹는 모습, 젓가락질하는 습관, 심지어 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아내 순이와 똑같았어요. 사장님,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김정순이 불편해하며 물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해서요. 영수는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오후에 미정이 깜짝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복지센터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복지센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13년 전부터 복지시설에 계셨다고 해. 13년 전이요?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기억상실이 있으시다고 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미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김정순이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영수가 망설이고 있을 때 거실에서 김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너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이잖니. 부녀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갔어요. 김정순이 상을 치우면서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요? 김정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정아, 너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이라고 했는데. 김정순이 다시 말하자 미정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말투, 그 억양, 그 정확한 기억. 모든 것이 어머니와 똑같았거든요. 김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저를 정말 모르겠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김정수는 당황해서 영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김 선생님. 미정이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영수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정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말, 제가 10살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엄마가 시금치나물 해주면서 하던 말이에요. 미정의 고백에 김정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라니.
그게 무슨... 김 선생님, 혹시 정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정수는 갑자기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짚었어요. 최근에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어떤 꿈이요?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꿈이요. 남편과 아이들과. 김정순의 말에 영수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꿈속에서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보여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기분이에요. 마치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김정순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거든요. 김 선생님, 영수가 김정순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를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장님을 알고 있다고요? 김정순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가 번뜩하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순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 아니, 혹시... 영수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김정순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정순이 돌아간 후 영수와 미정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응, 아버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 선생님에게 직접 말씀드릴까요? 영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김정순이 정말 자신의 아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로 13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과거를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미정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김 선생님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잖아. 하지만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13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과거를 되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은 김정순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정순도 자신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미정이 보인 반응, 영수의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들. 나는 정말 누구일까? 김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3년 전 이전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영순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아내가 사라진 그날과 똑같은 날씨였습니다. 영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순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네. 계속 이상한 꿈을 꿨어요. 김정순이 말했는데 영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어요.
김정순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명했다니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고요. 김정수는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꿈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함이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던 김정순이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무의식적으로 간을 맞추고 있었는데 자신의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해. 김정순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영수가 물었어요. 이 간, 제가 맞춘 게 맞나요? 손이 알아서 움직인 것 같은데. 영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봤어요. 정확히 자신이 좋아하는 간이었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과 똑같은 맛이었거든요. 완벽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간이에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요. 김정수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후에 준호가 아내 은영과 함께 왔어요. 며칠 전 미정에게서 김정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김 선생님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영수가 말을 멈췄을 때 김정순이 거실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차 준비해 드릴게요. 김정순이 준호와 은영에게 인사했는데 준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김 선생님 혹시... 준호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김정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 청년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김정순이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미정도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온 거였어요. 김 선생님, 미정이 김정순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김정수는 미정, 준호, 영수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아파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김정순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김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에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이름은 박순이었고요. 김정순이 깜짝 놀라며 영수를 바라봤어요. 박순이라고요? 네. 그리고 김 선생님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습관도 목소리도 심지어 흉터까지. 영수가 말하자 김정수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어요. 복지센터에서 들어보니 김 선생님이 13년 전부터 기억상실로 복지시설에 계셨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혹시 제 아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영수의 말에 김정순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제 이름은 김정순인데요. 복지센터에서 임시로 부여받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이 박순이일 수도 있어요. 엄마. 미정이 마침내 엄마라고 불렀어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뜩하는 것을 느꼈어요. 흐릿하지만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라니, 저를 엄마라고. 김정순이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준호가 폭발했어요. 안 돼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설마 정말 엄마라고요? 그럼 지난 15년은 뭐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호의 분노에 모두가 놀랐어요. 준호야. 영수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정수는 준호의 분노를 받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다고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저희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만해. 미정이 오빠를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엄마를 찾으셨어요. 밤새도록 울면서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곳에서 편하게 살고 계셨다고요? 준호의 말에 김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정순이 울면서 사과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김정순이 머리를 쥐고 주저앉았어요. 아파요.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흐릿한 영상들이 번쩍거리며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어요. 김 선생님, 영수가 김정순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김정순이 힘들게 말했어요. 눈이 내리던 날, 시장에 가던 길, 그리고 김정순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교통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김정순이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영수가 김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김정순이 갑자기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라고. 당신을 여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수는 김정순을 끌어안았어요. 15년 만에 아내의 목소리로 여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순이야. 정말 순이가 맞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분 정말 따뜻해요. 김정순도 영수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분노와 그리움, 기쁨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엄마인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순이 준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정순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준호가 아이처럼 울면서 말했어요.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김정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15년 만에 완전한 가족 식사였어요. 김정수는 여전히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엄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미정이 물었어요. 조각조각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정수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록 과거는 흐릿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할 미래만큼은 분명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창가에 서서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순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김정순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잊힌 건 아니지만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순이 엄마, 순이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살 민준이가 순이 옆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거든요. 민준아, 배추는 이렇게 뿌리 쪽부터 차근차근 씻어야 해. 순이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손자를 대하는 순이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할머니였던 것처럼요. 할머니, 저 할머니 요리 제일 좋아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이도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가 아내 은영과 함께 양념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순이에게 분노를 표출했던 준호였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고춧가루는 이 정도면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가끔 어색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응, 딱 좋다. 준호가 손맛이 좋네. 순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석 달 동안 순이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은영이도 고생 많다. 민준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순이가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제가 편해졌어요. 은영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미정이 고추장과 젓갈을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젓갈 맛 좀 봐주세요. 제가 시장에서 골랐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미정이가 골랐으면 분명히 좋을 거야. 순이가 젓갈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이 좋네. 역시 미정이 안목이 좋아. 미정은 어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1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칭찬이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다 기억나셨어요? 미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직도 흐릿한 부분들이 많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나는 것 같아. 순이가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대답했어요. 어떤 것들이요? 너희들이 어릴 때 모습들. 준호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미정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순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도 기억나. 순이가 영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 정말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은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너무 수줍어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좋다고 했지. 순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정말 귀여우셨겠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귀여워. 순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영수는 더욱 쑥스러워했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민준이가 순이에게 졸라댔어요. 옛날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빠랑 고모가 어릴 때 이야기요. 민준이의 요청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준호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순이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말렸지만 순이는 계속했어요. 5살 때는 개구리를 잡아와서 욕조에 풀어놨다가 아버지가 목욕하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고. 정말요? 아빠가 그랬어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던지. 영수도 웃으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미정이는 어땠어요? 은영이 물었어요. 미정이는 준호랑 정반대였어. 너무 얌전해서 걱정될 정도였지. 항상 책만 읽고 있었어. 지금도 비슷하네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강했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저희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이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지. 정말요? 응. 그래서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낯설지 않았나 봐. 마음이 편안했거든. 순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완전해졌네요. 은영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수와 순이, 미정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정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영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 순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 당연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순이의 모습을 보며 영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여보, 영수가 순이를 불렀어요. 왜? 고마워. 뭐가? 돌아와줘서. 순이는 영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15년의 시간은 길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는 사진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순이가 영수에게 물었어요. 너 없어진 지 5년 후에 찍은 거야. 준호 졸업식 때. 사진 속의 가족들은 웃고 있었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안해. 순이가 조용히 사과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함께하게 된 게 기적이야. 영수가 순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사진을 많이 찍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온 가족이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오래된 사진 옆에 새로운 가족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니 정말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예쁘게 나왔니? 네, 제일 예뻐요. 민준이의 말에 순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영수가 말했어요. 오늘 국간이 짜네. 어머, 정말 미안해. 순이가 당황해하며 사과했어요. 괜찮아. 당신 잔소리는 여전하네요. 순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부부 싸움조차 소중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식사하자. 가족끼리.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드릴까요? 미정이 물었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어야죠. 그럼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영수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도 새싹을 틀었고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예요. 순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록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영수도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어요. 15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준호와 미정도 각자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간직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었거든요.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은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 말이에요. 기억은 끝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시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